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데, 물론 이번에 계엄 선포와 관련해 수사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권한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정이 함께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협의체 등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또 전문가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도 차질 없이 여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 표결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제 국민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 달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전국 주도권이 이제는 용산에서 여의도 국회로 이제 옮겨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직무를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 12.3 계엄 사태에서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이제 다수의 국무위원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전국 장악력은 이 여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오늘 이 표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도 내부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했던 7명 이외에 이 개표 결과를 보면은 5명 정도만 탄핵 찬성으로 추가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12명의 의원이 탄핵 찬성을 했고요. 이 나머지는 반대 또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탄핵 반대를 한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에 96명, 96명이고요. 찬성에는 12명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친한계 의원 한 20명 정도로 봤는데 지금 그 의원들 중에 절반가량 정도만 이 탄핵에 찬성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격한 말도 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나 이 탄핵 찬성 의원들 제명하고 우리는 90명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숫자가 96명이에요. 탄핵 반대나 기권한 의원들이. 아마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 거취에 관해서 당내에서 굉장히 여러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국민의힘 내부의 이 당권에 관련해서 또 앞으로 이제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 심판이 또 있을 텐데 네. 그 후에 당내 역학관계까지 굉장히 여건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단일 대우로 이제 신속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수사 또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계속 요구하면서 이 전국 주도권을 계속 잡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이번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상설특검과 내란특검과 관련된 법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안과 관련된 특검 임명 등등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서 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등에서 각자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굉장히 차질 없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 절차에 계속해서 이제 이제 피고인으로서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피의자로서 이제 여기에도 응해야 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자, 방금 들어온 내용인데요. 국회법에 따라서요, 이제 잠시 뒤에 이 탄핵 소추안이 대통령실로 전해지기 위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를 결재한다고 합니다. 이 결재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관련 절차를 거치고 난 뒤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이 소추 의결서를 전달하게 되고요. 이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과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게 됩니다. 저희가 표를 보면은요, 찬성 204표, 그리고 반대가 85표가 나왔습니다. 이외 기권표 3표, 그리고 무효표 8표가 나왔고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방금 윤종화 기자, 우리가 네. 앞서 그 표결에 앞서서요, 210표 정도가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어떤 그렇죠.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찬성은 204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찬성 210표로 이것이 잣대가 됐던 이유는
210표 정도가 나와야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온전히 탄핵 찬성에 표를 던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인데 204표면은 사실 친한동훈계 의원에서도 절반 정도만 탄핵 찬성에 이 의사표시를 했다, 이 투표를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한동훈 대표대에서 당내에서 뭐 거의 불신임에 가까운 정치 행위를 했다고도 또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원내대표로서 지금 임기를 수행하고 있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랄지 여권의 이제 중진 의원 또는 중진 정치인들이 국민의힘도 이 탄핵 사태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지도부 사퇴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 최고위원 구성에 있어서 수석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이나 친한계 최고위원은 이제 사퇴 의사를 아마 거부를 할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 뭐 김재현 최고위원이랄지 비한계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만약에 비한계 최고위원들이 이 최고위원 사퇴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도부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 비례체제 전환해야 된다 이 목소리 아마 오늘 밤 내일 계속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가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국민의힘 지금 뭐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부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의견 발표가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무런 얘기가 지금 없는 중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표, 이 몇 표인지 가결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을 지키면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논의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식의 일정과 또한 행보를 보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300명 국회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고요.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게 됩니다. 다만 의사봉을 두드린 그 순간부터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대통령실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의결서에 우원식 의장이 결재를 하고 있는 모습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서명을 하게 됩니다. 등본이 송달이 되면 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기간 동안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관저에서 지낼 수는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습니다. 월급도 받지만 업무 추진비가 제외된다는 부분인데 그만큼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가 또 필요 없을 거라는 그런 맥락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권한이 없어진다는 네. 부분이겠죠.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의 탄핵 추진안이 가결됐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 지금 이 원본과 사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을 함으로써 결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본은 이 법사위원회에 남아서 이것을 이제 헌법재판소로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탄핵소추 심판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결서 사본은 국회의사국 과장이 직접 대통령실로 들고 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탄핵소추 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결재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 탄핵소추 의결서 원본은 헌재로 전달이 됩니다. 헌재로 전달되면서 탄핵소추 심판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결서의 사본은 국회의사국 과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들고 가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바로 그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분명히 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심리 부분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9일 소추안이 가결된 뒤에 3월 10일 날 인용될 때까지 아까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재 심리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명에서 7명 정도의 그 변호인단을
그 변호인 그룹이죠.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 기간까지 합치게 되면 네. 아무래도 3개월을 또 넘길 가능성도 높다는 또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내놓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그 어떤 그 피의자의 변호문 같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에 대한 대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국정을 이끌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결정보다는 아마 현상 유지 내지는 관리에 머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국군 통수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우려가 많았었잖아요. 예, 그렇죠. 2차 계엄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계속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뭐 외교 권한까지 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어제 담화에서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시사를 한 것이죠. 시사를 했었고 실제로 어제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하고 국무회의 통과한 법률안 시행령 제각까지 했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공석인 국방부 장관을 후보자를 임명하려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도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사실 대통령 군통수권자가 그러니까 이 군통수권자가 대통령인 부분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해서 국무총리에게 사실상 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 헌법과 법률에 명기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것이 위헌적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도 결국에는 가장 명확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 오늘 가결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탄핵안 가결 이후에 이제 입장을 또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결된 탄핵 소추안에 따른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안에 별도로 네. 이제 이 국회 본회의를 이번 주에 통과했던 내란 특검법에 따라서 이 특검 수사에 이제 또 어떻게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내란죄에 대한 이제 수사도 더 급무사를 탈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이 직무가 계속 수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나 이런 검토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긴급 체포랄지 이 경찰의 수사 이 속도와 이 강도도 어떻게 변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